예, 하디슈 퀴즈 들어가 봅시다. 예, 첫 번째. 이것은 일본 정부 핵오염수 방류 합리화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방사능 핵종 제거 시설이다. 제거 시설인데 제거 시설 얘기를 안 해줬죠. 알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LPS에 대한 얘기고요. 알프스의 시스템도 저한테 우리 봤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정부가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 및 공고용 정사 이것을 배제하겠다라고 밝혀 수험생들의 혼란이 빚어졌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들 국어, 영어, 수학에서 이제 골랐었고 더구나 과학 탐구에서도 좀 골랐었죠. 킬러 문항들 또는 킬러 문제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지역을 이것으로 선포하기로 하였다라고 해서 이전에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 다뤘던 것 중에 하나죠. 이번에 충북과 경북 이 지역에 들어간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 이것은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일정 기준에 따라 미리 검증한 제도, 예타라고도 부르고요. 예비타당성 제도라고, 예비타당성 조사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5번, 이것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책에서 나오는 건 이제 유령 영화에 대해서 나왔고 바로 이게 알리잖아요. 보호 출산지역구 찬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6번,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로 거치는 세금 자체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세수가 펑크가 났기 때문에 이게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있습니다. 7번, 이것은 중요 전략무기인 전함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사실상 러시아 제국의 붕괴의 시초를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초의 이제 영화로도 유명하죠. 이성 영화로도 유명하고 전함 포텐킨 전함, 포텐킨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또는 포텐킨 반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8번, 이것은 노사가 내놓은 잇따른 최저임금 수정안에도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공의원들의 투표로 최저 시급을 결정하였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였었죠. 위원회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이 노사정이 모여서 같이 했었습니다만 결국 못하다 보니까 공의원 투표로 결정했고 9,680원 금액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5% 올랐죠. 자, 9번,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한때 일부 지점의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등 이것이 감지됐다. 사람들이 갑자기 예금으로 둔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빼려고 하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10번, 국내 가계부채 증가와 이것이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당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었다. 실제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상승했다가 과도하게 거품이 꼈다가 이게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주택 버블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가게가 갖고 있는 부채들은 이러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장기 대출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최근 일본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이 현상, 그리고 글로벌 자원 일본 이동, 기업가치 제고 노력들이 꼽혔다. 5개의 이제 주식에 대해서 버핏이 가서 구매를 하게 됨으로써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지금 일본 돈을 미리 구매하는 분도 많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행도 많이 들었는데 엔저 현상이죠. 엔화절상, 절하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6월 무역 수지흑자는 수출 수입 동반 감소한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수입이 수출보다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 불황형 흑자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입이 적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고요. 13번 2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 시행된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과 병학 의무에 대해서는 기준대로 정한다. 그래서 기준대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만 나이와 충돌되는 게 연나이죠. 내가 이제 나이가 뭐 12월 30일 태어나면 1살이고 그다음 2살이 되는 이것을 적용한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개정이 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앞에 충돌이 할 수 있으니까. 자, 14번. 정부가 걷어들인 재정의 수익과 지출의 차이를 이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가 있었고 관리재정수지가 있었죠. 재정수지 종류들도 보고 가시고요. 15번. 정부가 민간단체를 지급된 이것에 대규모 감사를 벌여
부정사용 처벌하고 감사기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실제 조사 536억 원이라는 게 나왔었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거나 또는 외환 유동성 확대할 때 리스크를 막기 위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함께 이 돈을 이제 일시적 바꿔서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만기가 되면 서로 다시 돌려주는 통화, swap에 대한 이야기고요. 17번 이것이란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개인과 조직 전체 발전이 도움이 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만 나오면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강력한 경쟁자를 거기다 투입하여 실제로 나머지 생존을 높인다라고 하는 매개 효과에 대한 이야기. 자, 18번 튀르키예에선 전 세계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튀르키예 정부 독립국가 건설 요원 이것에 대한 탄압을 이용한다. 실제로 이제 아랍계통 이쪽의 중동권에서요,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이제 인구수를 자랑합니다. 쿠르드족에 대한 얘기죠. 딱히 이제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 터키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탄압을 가해왔었는데,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 되면서 이제 그 강압 정책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번 최근 채권 시장에서 GS건설과 새마을금고 이슈는 악재가 연발하다 보니 이것 관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GS 자이가 이제 만들게 됨으로써 문제가 됐었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GS 자이가 이것 때문에 새롭게 만든 5천억이 들어가다 보니 기존의 금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됐었고, 새마을금고는 당연히 연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파이낸스가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실 우려가 축적되고 있죠. PF에 대한 이야기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그 다음에 20번 세계보건기구가 설탕 대체 인공감염 중 하나인 이것을 바람 가는 물질로 분류하겠다. 분류가 됐고요. 아스파탐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셔야 되고요. 20번 외국인 투자자 현지 국가의 부당한 대우 또는 급격한 정치 변화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나라가 정책이 바뀌거나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거고, 이거는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얘기. 이번에 엘리엇 사태가 바로 여기에 대한 거고,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 당연히 소송을 걸게 되었죠. 22번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이것 하려던 시도가 각 지방 법원의 공탁관에 불수리 처리를 했다. 판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했었죠. 공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탁에 대해서 돌려받겠다가 각 지방 법원에 전부 다 불수리 처리로 나타났습니다. 23번 이것은 인류사의 모든 구성원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할 권리 능이란선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체가 인류사의 모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한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고 연대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4번 메타의 새 SNS 이것이 출시 일주일도 안 돼 가입자 수 1억 명이 육박하면 7천만 명인데 아마 이제 1억 명 넘었을 거예요. 트위터에 대항마로 나오고 촌철살인의 짧은 방과 좀 더 현실적인 대화를 나오고 텍스트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번 7월 1일부터 검경 합동대책 이것을 하면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몰수 더 심한 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6번 이것이 개통한 이후 오개노스 내 환승역이 된 김포항 이용률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곡 소사선이죠. 서해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적하면서 이제 구간별로 이제 거의 5배, 5분의 1 정도, 거의 뭐 50분씩 막 줄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부 노선에서 만나는 혼잡도가 증가할 가능성,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시사용어 브리핑 몇 가지 짧은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죠. 쿵이지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쿵이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읽었을 수도 있고 문학 시간에 아퀴정전이죠. 르신 이제 엄청난 이제 증거의 대문호고요. 여기서 이제 증거의 대문호의 이 쿵이지라는 데서 나왔던 소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자신의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어떤 도태되고 이제 약간 허망한 일물에 대한 그런 얘기에서 비꼬는 소설이었죠. 여기서 쿵이지 문학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중국이 이제 나름대로 학력이 굉장히 인플레가 심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학력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상 일자리에 없다 보니 자신들 중국의 청년층에서 쿵이지의 자신을 빗대어서 쓰는 문학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세태들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성장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학력 인플레가 나타나는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바드와 챗GPT한테 물었던 질문입니다. 한국 대통령 누구야? 현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르는 거죠.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야? 라고 독도나무의 고유 영토 일본은 근거 영권 주장한다. 독도 한이가 영토 분쟁지로 알려져 있다. 수준 차이가 엄청나죠. 뭐 틀린 말이라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챗GPT도 지금 계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니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한국어에 약하고 바다가 강합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이제 제가 뭐 영어에 능숙한 건 아닙니다만 영문을 통해서 이제 논문을 하거나 이게 참고를 할 때 했을 때 영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한국말을 이제 점검을 하죠.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영문 자료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챗GPT가 좀 뛰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입력했을 때 속도 자체도 다르고요. 유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진화하고 있고 바드는 거기서 이제 갈고 닦았습니다만 이제 아다시피 7월달, 8월달 이후가 되면 한국형 이제 AI들이 등장할 테니 여러분들 거기다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드 같은 경우 엄청나게 이제 나름대로 뛰어나게 한국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이제 한국어 특화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좀 선점을 하려고 지금 꺼낸 것 중에 하나고 정확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AI라는 것도 4차 산업혁명에 나와놨던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죠. 2014년 처음에 전개 3D 프린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엔 또 갑자기 그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나왔다가 또 갑자기 좀 시들해졌고 AI 지금 등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만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자체는 너무나도 이제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AI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엄청나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라는 것에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트리플 인구 절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생들 이게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데 190만 줄어들었다가 이게 400만까지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자면은 고2, 중2 정의라 그래서 이 연령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숫자 자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장래 인구에 대해서 2020 5,184만인데 5,112, 20만까지 나왔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게 됐고 보다시피 노년층과 중년층에 대해서 이게 있습니다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이런데 15.7%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4%가 넘게 되면 고령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고령으로 되어가고 있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2040년 초고령을 넘어서 34.4%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노년층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8.8 이제 유소년이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 유소년분의 노년층 갖고 노령화 지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100이 돼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미 100이 넘은 상태인데 이때 되게 되면 8.8, 3.4 하기 때문에 거의 4배, 40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고 이건 전 세계 없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100세 현상, 100세 시대에 뭐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나도 노화되겠고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은 명약관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7개 빅테크 기업이란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까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만 여기 바로 매그니피센트 7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영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화에 대해 7개 뛰어난 굉장히 이제 서부 총잡이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빗대어서 M7이라고 여기 붙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안 보니 엔비디아가 빠져 있네요. 엔비디아가 지금 넣게 되면 총 7개 기업이 될 거고요. 이 7개가 굉장히 참으로 아름다운 7개 기업이다. 증시에서 얘네들이 이끄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죠. 이 여러분 쓰는 그 그래픽 카드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 가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 EU 배터리 소재 생산 정책 나와 있어요. 바로 배터리 법안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죠. 충전 산업 정의처 원자재 공급망 실사 의무. 공급망 실사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중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있는 거고 정확하게 이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위험물질 포함 여부나 이걸 통해서 안전 점검하겠다라고 하게 되지만 이걸 강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 재활용해서 이게 발암 물질인 거 막겠다라는 것과 재활용 정보, 환경에 대한 이제 보호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IRA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 내 최저적인 전기차 구매 시 여기서 세액공제 주겠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최종 조립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문제죠. 이런 광물 재련 비율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FTA 체결한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과 연계된 국가가 하게 되면 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차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그대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북미 지역 국가 생산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에 3,750달러 지원하겠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각 차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고 가격도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그게 뭐 하루에 심하게 이제 거래가 됐을 때는 4조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이 4조 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코스닥 전체 시장이 하루 거래량이 4조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종목에서만 이렇게 거래가 되니 하루에도 이렇게 막 20% 올랐다가 15% 떨어졌다가 등락을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상발전소 개념도입니다. 실제 가상발전소라고 해서 이제 전기 공급자 개통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이제 수력, 정부 사무실, 공장, 전기 자동차까지 전부 다 이렇게 쓰이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정보통신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원을 분산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IoT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행했었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에너지 발전에 이제 전력소에 관련한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통합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당연히 사용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 태양광이나 수력 풍력 발전, 그래서 이쪽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쓰겠다라는 거고, 이 전력전장 제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당연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가상발전소에 지금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전력을 최대한 아낀다라는 건 그만큼의 환경에 대한 이제 보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반탐, 이제 이 어떤 탐욕적인 탄간오리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국이죠. 중국에서 이제 여우 사냥 작전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여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우가 아니라 파리하고 호랑이가 보이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중국이 이 동물을 많이 활용해요. 예를 들어 이제 전랑애교, 늑대교라는 말도 썼었고 이번엔 여우사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 반체제 인사들이라 그래서 이 반체제가 물론 중국 정부의 반기들이란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라든지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이제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부정부패 척결을 막겠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파리와 호랑이란 걸로 이제 부패한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잡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실제로 외부에 보면 여우사냥인 거죠. 바로 반체제, 정부 인사, 자국체제 비판하는 인사들 이런 식으로 올가미를 묶어서 막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이 비밀경찰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 중국 식당에서도 이 비밀경찰을 활용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 전 세계에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잡고 있는 게 이 중국의 시스템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왕이 이제 외교 부부장이 올라가는데 그 위에 누구였죠? 전강인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외교부장입니다. 바로 이제 중국에서 서열이 굉장히 높았고 늑대외교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8개월에 면책이 됐어요. 이 중국이 나는 시진핑이 뽑았던 이런 내각에 대해서 이게 금방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젊은 사람, 젊게는 나이가 많아요. 57세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내치는 거에서 그렇게 얘기했었고, 질문에도 답이 없습니다만 이 중국이 시진핑이 이끄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걸 보자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부에 대한 반기력과 문제되는 거에서 빨리빨리 처단하고 이게 잡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중국 당국의 여우사냥 작전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반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중국이 그걸 멈출 리는 없겠죠. 근데 중국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차이나 피킹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너무나 이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성장이 굉장히 둔화를 보이고 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캐리비냐의 조니 뎁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지금 나왔어요. 럼 다이얼리, 알코올릭 기자 특정 취재기 했었죠. 바로 이 영화가 보여줬던 게 바로 이 곤조
저널리즘입니다. 너 왜 이렇게 곤조를 부리니? 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기자가 어떤 정부의 측면이나 어떤 자신의 시민의 측면도 아니고, 자신의 언론사 측면도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한 주관적인 것을 철저하게 이제 관철하는 이런 것들을 곤조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헌터 톰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곤조라는 것이 약간은 곤조를 부린다, 너 이렇게 어리석니 멍청하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표현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기서 이게 이 곤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사 작성에 대해서 전혀 타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써내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미국에서 마스 미디어가 이제 파산한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곤조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도움되기 위해서 편파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곤조 저널리즘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곤조를 부리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죠. 이거 말고도 저널리즘의 앞에 붙는 어떤 이제 조어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널리즘과 관련된 시사적인 용어들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예, 채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청색 채권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나라에서 우선 채권의 종류도 한번 보고 가세요. 맨 처음에 국채,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고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채권도 존재합니다.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있고 특수채, 전력공사나 있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한 채권들도 존재하고 금융채, 산업금융채권이나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죠. 금융기관 발행한 채권, 또 회사채 같은 거, 한진해운 대성산업 채권이 있습니다만 채권 발행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서 수익을 노리고 수익성은 낮지만 그 수익성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발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여기 나온 건 청색채권입니다만 이 청색채권은 여기 보시면 기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녹색채권의 한 부류인 물입니다. 바다나 물과 관련해서 이러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점으로 만들어진 게 이러한 청색채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색채권의 해양환경 개선 보존에 대해서 신경 쓴 녹색채권의 한 종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발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상기후 계속되고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다에 대한 것과 또 앞에서 봤었던 미세 플라스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해양에 대한 보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후에 모든 먹거리는 해양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바다 보호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ES 투자는 뭐 잘 알고 계시죠? 이제 환경에서 보호하고 거버넌트,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환경보호하고 이 환경의 엔버러먼털에 대한 얘기 전부 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쉬커버리라고 나와 있죠. 리커버리가 아니라 리커버리랑 쉬가 합쳐서 하게 되는데 성별 취업자 수를 보게 되면 여기 쉬커버리 단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성들의 어떤 취업자 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평균을 잡았을 때 남성에 비해서 회복 정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건데 반대로 여기 사례를 보게 되면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이 고용이 떨어지는 거, 고용이 떨어지는 게 쉬세션, 리세션을 합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시커버리는 이전에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됨으로써 이 팬데믹 이후에 여성들이 이제 대량 실직인 이 시세션에서 최근에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른 엄청나게 이제 고용률이 증가했다. 4%포인트까지 이상을 올라갔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100에서 거의 이 정도로 해서 거의 4%포인트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간 걸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20대, 30대는 퍼센트포인트가 이제 이 포인트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20, 30대에서 이렇게 회복을 했고요. 나머지도 더 빨간색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만 남성 같은 경우 오히려 30대에서 실직이 더 많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커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업별 노동소요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비대면 서비스업 같은데 전화 받는 이제 이런 업무라든지 어떤 텔레마케터 업무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서비스업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수요는 원래부터 많았던 편이 들어가죠. 네. 자, 지금 보면은 챗GPT가 바보 같은 표정하고 있는 거 보이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이 챗GPT가 말할 때 갑자기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이 정구인데 자기 이름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뭐 당신은 뭐 팝스타 중에 하나로서 뭐
그러니까 정국하고 착각을 한 거죠. 거기서 오리를 익힌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답변 자체가 그러니까 AI가 주는 것들이 정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들이 전달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제 세대 때 할루시네이션 남자들 입장이죠.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이 프로토스 기술 중에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환청환각이 이제 늘리는 게 있었는데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AI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걸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정보를 잘 받을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것들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방송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제 도프자라 키랄리며라고 해서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한복에 대해서 개량한 형들이 있고 외국에 와서 이걸 보여주고 한국의 전통 이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속이라고 보여주는 것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외국인들에서 전혀 촌스럽지 않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옷의 모습이나 이분들의 모습들 또한 이제 보여주는 한국의 문양이나 한국의 그릇들에 이걸 소개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어팟 이제 집어넣는 건데 이게 한국 문양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됐죠. 뭐 할메리얼 뭐 이렇게 해서 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메타리얼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만든 전통과 젊은 세대의 어떤 감성들이 함께 만든 힙 트래디션, 힙한 전통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화 융합이란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퓨전 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통 문화가 왜곡됐다라고 보면 안 돼요. 전통의 양식들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현대적인 감성들도 젊은이의 감성이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2020년 100억대가 넘어갔죠. 이런 힙트레디션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추천할 만하고 원래 유럽 쪽은 굉장히 이런 게 강화됐었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생각함과 동시에 어떤 미래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거 추천할 만하죠. 자, 미이즘입니다. 이름에서 벌써 느낌이 오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미이즘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가족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건 이렇습니다. 워낙 그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한테 가족주의나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에 나와 보니 과연 그래야 될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1인 가구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었고 1인 가구가 지금 30%에 육박하는데 이게 40%가 조만간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인 가구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니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전략 상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노우 효과는 좀 다르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게 미이즘이란 신조어입니다. 자, 디리스킹인데 디리스킹 원리는 중국 리스크 관리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방국가의 어떤 중국 접근 프레임이 이전과 미 중간의 대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관계다지는 디커플링보다는 좀 더 유용하다는 게 리스크를 관리한다, 증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그 선이 약간 모호하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중국과 어떤 외교적 경제적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겠다라는 거지 그걸 완전히 끊겠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디커플보다는 디리스킹 쪽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그래도 충돌이란 것은 명확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먹히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 다음 사례입니다만 바로 피크 차이나. 차이나가 지금 어떤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죠. 2018, 2019년은 실제 목표보다도 실제치가 훨씬 높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2.2가 됐었다가 높아졌는데 22년 바로 이제 하기됨으로써 이제 차이나 피킹에 달했다. 3%가 되고 이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피크 차이나로는 차이나가 지금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랐고 이 총인구 자체도 이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한 성장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했고 집값 상승에 대해서 오히려 하락까지 나타나는 부동산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피크 차이나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라이저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거 말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국어 방학입니다. 한자로 된 문제 이렇게 냈었을 때 컴퓨터가 사람이 중국어를 안다고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 전설의 역설입니다. 쉽게 해서 확률 계산에 의해서 중국의 방의 역설을 깨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고 알파고 때문에 나타났던 몇 가지 이제 난제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 모라베크 여설 같은 체스 바둑 같은 거는 쉽게 흉내내고 걷기 같은 거는 컴퓨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기 힘든 건 잘하는데 오히려 쉬운 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로봇 공학자가 꺼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팔이 이제 안전하게 바둑판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 탁 넣는데 로봇팔은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역설이라는 게 더 단순한 것을 하지 못하는 컴퓨터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라이저 효과는 상대방의 의미 없는데도 사람들이 진짜 의사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의 것으로 착각하고 2014년 허라는 영화도 나와서 저 그때 대학원에 있을 텐데 꼭 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알파고의 사면성 이렇게 했었지만 신의 경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걸로 재조정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어떤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간의 것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뭐 이루다도 나왔었고 또 뭐더 있냐면 이제 다양한 AI 이제 인공지능들에 대해서 실제 사람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들 심리치료 챗봇이라든지 일라이저 효과 이런 걸 줬었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고 몇몇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착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무조건 나쁘냐라고 한다면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어공주는 뭐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 이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요. 클레오파트라 하면 이집트 이제 계통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흑인이 아닌데 이제 흑인을 또 내세우게 됐었죠. 중동지방에서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세웠었던 사람이 이제 CDO 최고 다양성 책임자인데 바로 6월 달에 이 사람이 사임을 하게 됐었죠. 실제로 월트 디즈니 글로벌 기업도 있고 메타나 포드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격받고 있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똑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문제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양성을 반영해서 하자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인어공주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결국 실패라고 결론을 봤었고요. 위에 나온 영화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결국 디즈니가 문책성 인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이전에도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또 다른 역차별을 나올 수 있냐라 해서 수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도 여기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최고 다양성 책임자라는 의미 자체가 있다는 거, 그런 지위가 있다는 거에서 하나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온 실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풀고 잘 확인해서 아무래도 시대상식에 대해서 문제풀이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제가 강조한 내용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뒤에 있는 문제도 좋은 성적 가지고 잘 푸시기 바랍니다. 날씨 더우니까요.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